사곡에 뭔가 있긴 한가 보오. 방마다 늘어뜨려 놓은 비단발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짙은 향기가 났다. 지독할 정도로 진한 향기에 각 그늘 아래 파리한 안색을 한 남자의 얼굴이 더욱 찌푸려졌다. 희뜩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남자치고는 가느다란 체구. 하지만 눈빛만큼은 폭풍우를 닮아 있었다. 절대 쓰러지지 않을 바람에 눈을 가진 깊고도 깊은 눈동자. 서문빈이 가만히 두루마기 자락 사이에 숨겨놓은 사인검의 손잡이를 만졌다. 화려하게 치장된 방들, 기기묘묘한 화초로 가득한 정원, 그리고 술잔을 든 채 그곳을 누비는 사람들 사이를 서문빈의 깊은 눈이 하나씩 훑어갔다. 신진 세력들이 뭉친다고는 하나 그저 풋내기 무리인 것이지요. 어찌 영의정 대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발로 가려진 방에서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왕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영의정의 별장 사곡정. 어두운 밤에도 영의정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금은보화를 싸들고 온 자들로 불야성처럼 빛나는 곳. 그러나 서문빈이 찾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권세나 돈이 아니었다. 휙. 앉아서 술잔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로 뭔가가 움직였다. 열린 장지문 밖 복도에선 빈이 슬쩍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이 몸이 직접 영의정 대감께 가서 아들놈 자리를 하나 마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 안에는 그저 비싸 보이기만 하는 옷을 입은 남자 몇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 있는 배불뚝이 남자 옆으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을 본 빈의 눈이 가느다래졌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의 손가락이 배불뚝이가 차고 있는 갓에 진주끈에 가 닿았다. 찰그랑찰그랑. 그건 오로지 빈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 번들거리는 눈으로 진주를 만져대는 그림자의 모습은 황홀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직은 아니다. 빈이 숨을 느리게 들이쉬며 방 안의 기척을 살폈다. 저것은 오늘 빈이 찾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저런 잡기가 꼬였으니 분명 빈이 찾는 것도 이곳에 나타날 거였다. 사곡에 있는 알 수 없는 무언가. 다 같이 마시고 죽세. 남자들이 왁자지껄 잔을 들어올렸다. 높게 들린 잔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순간 잔에서 흩뿌려진 술 사이로 뭔가가 보였다.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가 꿀꺽꿀꺽 술을 마시는 남자들의 입과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걸 본 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 빈의 눈이 방 너머 건너편 장지문 사이를 향했다. 누군가 거기에 서 있었다. 빈처럼 이 방 안을 몰래 엿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나리들, 어째 술맛은 입에 맞으셔요? 교태로운 목소리와 함께 방 안에 들어온 기생이 빈 술병을 가지고 일어섰다. 술병의 곡선을 타고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 저거다. 빈이 술병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기생의 뒤를 따랐다. 기생의 붉은 치맛자락이 이곳 사곡정의 복도를 가로질렀다. 술병을 든 기생은 정원의 뒤편으로 향했다. 그 뒤를 따라 빈이 바쁜 발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았다. 쾅! 아야! 이게 무슨... 모퉁이에서 뛰쳐나온 남자와 정통으로 부딪힌 빈이 넘어져 바닥을 굴렀다. 빈이 얼른 고개를 들어 기생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 사이 어디로 간 건지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다. 당신 때문에 놓치지 않았습니까? 빈이 해야 할 그 말이 오히려 머리 위에서 들렸다. 올려다보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잘생긴 얼굴이 빈의 눈에 들어왔다. 짙은 눈썹 아래로 수려한 얼굴이 존재감을 톡톡히 발휘했다. 옆에 옥으로 깎아 만든 꽃을 두면 꽃이 제 보잘것없음을 알고 고개를 조아릴 만한 외모였다. 남자가 고개를 숙여 빈을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훅 가까워진 얼굴에 빈이 뒷걸음질을 쳤다. 왔소? 무얼 받느냐는 거요. 빈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뾰족하게 나갔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대도 저 앞에서 방 안을 엿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그러니 보지 않았소? 남자에게서 훅 시원한 향기가 느껴졌다. 이상했다. 고작 얼굴을 마주보고 선 것뿐인데 피하고 싶었다.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앞에 두고도 잘만 노려보았던 시선이 이 남자 앞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슥. 남자의 손이 자신의 허리춤에 닿는 게 느껴졌다. 빈이 순간 놀라 커다랗게 소리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리치려고 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이거 여기서 들키면 상당히 귀찮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어느새 남자의 손에 들린 것은 빈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이었다.
검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길지 않아 도포자락에 다 숨겨질 정도였다. 그걸 용케도 찾아낸 남자가 빈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당장 주시오. 남의 물건으로 뭐라는 겁니까? 이 검 살아있는 걸 베는 검이 아니지요? 남자의 말에 빈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걸 어찌? 호랑이의 기운을 받기 위해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든 사인검이라. 오로지 귀를 베어 벽사를 하기 위해 만든 검이 아닙니까?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벽사진경. 삿된 것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일. 남자의 수려한 눈썹이 슬쩍 들렸다. 물론 나라의 허락 없이 이런 사인검을 제작하는 일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것을 아실 테고. 빈이 남자를 노려보았다. 무얼 원하는 게요? 아, 말뜻을 빨리 알아듣는 분이시군요. 그건 마음에 듭니다. 대답이나 하시오. 이런 걸 가지고 다닐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닌 듯 싶은데. 그쪽도 벽사가요? 그 말에 빈이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그쪽도? 남자가 품에서 꺼낸 흰 비단 부채를 소리나게 펴들며 대답했다. 왜요? 벽사가를 하기엔 제가 너무 잘생겼습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당당하게 대놓고 자신더러 잘생겼다 말하는 남자의 눈꼬리가 아래로 휘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벽사일보다는 얼굴값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우시지요. 뭐라고요? 이곳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영의정의 별장. 차림새를 보면 분명 초대를 받아서 온 것은 아닌 듯하고. 남자의 눈이 서문빈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빈의 물빛 도포는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그럴듯한 것이었으나 여기 사곡정에 있는 자들에 비하면 볼품없었다. 그러는 그대도 아무 장식 없는. 빈이 벌컥 성질을 내며 남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려 했다. 하지만 곧 말문이 막혔다. 아무 장식 없는 평범한 두루마기라고 생각했건만 다시 보니 거기엔 비단과 같은 옥색 실로 놓은 구름무늬 자수가 빽빽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세밀한 자수는 몇 사람의 품이 들어간 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제 알겠습니까? 빈이 주변을 살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뭘 어떻게 도우라는 거요? 짜증스러운 대답에도 남자는 웃어 보였다. 말했다시피 내가 벽사 일은 초보라. 그대가 하는 일에 동행을 좀 했으면 하는데. 빈이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지금 당신이 무슨 부탁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그 잘난 얼굴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일이오. 아, 그대 눈에도 내 얼굴이 잘나긴 한 모양입니다. 눈은 제대로 달려있는 걸 보니 귀들도 잘 보겠군. 뭐요? 그만 물어보고 갑시다. 그대는 모르겠지만 나는 꽤 바쁜 사람이라서 말이지요. 이어지는 말에 빈이 고개를 내저었다. 계속 대꾸하다가는 정말 끝도 없을 사람이었다. 그냥 잘생긴 미친놈이로군. 그렇게 생각한 빈이 좋을 대로 하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뭐 벽사에 대해서 그래도 대략은 아는 듯하니 신경 쓰지 않겠소. 내 일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알아서 따라오시오. 그렇게 말한 빈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아까 기생이 가져간 술병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 빈이 남자에게 손을 까딱였다. 팔 벌려보시오. 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만 남자가 순순히 팔을 벌렸다. 남자의 너른 품을 가림막 삼아 빈이 품 안에서 작은 실패 하나를 꺼냈다. 반짝반짝 빛나는 실이 감긴 작은 물건이었다. 휙! 실 끝을 잡아 날리자 반짝거리는 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허공을 맴돌다 곧 왼쪽 복도로 꺾어졌다. 빈이 손 안에서 풀리는 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쪽이요. 그 말만을 남긴 채 쟁걸음으로 복도를 향하는 빈을 보며 남자가 헛웃음을 지었다. 지금 날 병풍 대용으로 사용한 건가? 천하의 현은호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다른 사람이 봤더라면 놀랄만한 일이었다. 일단은 저자를 따라가는 게 우선이겠지. 전하께 받은 명도 있으니. 빈의 뒤를 현은호가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뒤따라갔다. 여긴. 서문빈이 고개를 들었다. 풀린 실의 끝부분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싸! 사곡의 골짜기를 타고 불어온 눅진한 바람이 빈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달도 없는 밤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스산했다. 사람으로 가득하던 사곡정과는 다르게 빈이 서 있는 곳은 고요했다. 흥겨운 음악 소리도 독하기까지 하던 달큰한 향기도 사라져 있었다.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귀용 구령들이 부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사인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건 뭡니까? 옆에 서 있던 은호가 빈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색색의 구슬끈을 보았다.
기기묘묘하게 빛나는 구슬은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뭘 그렇게 다 알려고 합니까? 빈의 되물음에도 은호는 부채를 살랑이며 대답했다. 좀 배우려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좋습니까? 그대는 그냥 얼굴값만 잘해도 좋아할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호가 어깨를 으쓱였다.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것도 귀와 관련된 물건이겠군요. 귀들을 벽사에 나온 것들입니다. 오호라, 장수로 친다면 적의 수급을 허리에 매달고 다니는 꼴이겠군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냥 입을 좀 다물고 계시지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하니. 비니 앞에 펼쳐진 연못을 바라보았다. 죽은 물풀로 무성한 연못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다. 그 뒤로 다 쓰러져가는 정각이 하나. 번듯한 사곡정과는 다르게 이곳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 듯한 모습이었다. 반짝이는 실은 연못을 지나 정각까지 이어져 있었다. 빈이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옮겨 정각의 문 앞에 섰다. 오래된 나무 문이 끼익하는 불길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처음으로 찾아온 건 그저 까만 어둠이었다. 흔한 창문 하나 없는 정각 안은 달도 없는 밤에 더더욱 깊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훅 코끝에 끼치는 독하고 화한 냄새. 뭐지?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냄새인데. 빈이 얼른 손을 뻗어 벽을 짚었다. 아니, 벽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벽이라고 하기엔 질감이 너무 매끈했다. 얼른 품속에서 야광주를 꺼냈다. 가볍게 입김을 불자 야광주가 훅 밝아졌다. 그러자 어슴푸레한 야광주의 빛에 그것들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이게 대체 무슨... 옆에 있던 은호의 입에서도 놀란 소리가 흘러나왔다. 창백하게 질린 빈이 고개를 들어 정각의 유리벽을 올려다보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정각의 벽을 이루는 거대한 수조였다. 그리고 그 수조에는 황금빛 물이 까마득한 높이까지 찰랑찰랑 차 있었다. 새끼뱀. 팔뚝만 한 새끼뱀들이 꼬리와 머리가 어딘지도 모르게 뒤엉켜 수조 안에 새까맣게 들어차 있었다. 헉. 빈이 숨을 들이마시며 뒤로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야광주가 바닥을 굴렀다. 괜찮습니까? 은호가 빈의 쪽으로 다가왔다. 이리저리 뻗친 야광주의 불빛이 수조 안 새끼뱀들의 문이 여기저기를 밝혔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게 만들었다. 황금빛 물속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였다. 아! 빈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이 정각 안을 가득 채운 독한 냄새가 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꽉 차 있는 수조 안의 황금빛 물. 그리고 그 안에 새끼뱀들. 빈이 멍한 얼굴로 거대한 수조를 바라보았다. 뱀술. 그것을 알아차리자 속에서부터 욕지기가 올라왔다. 이 정각 자체가 뱀을 담근 거대한 술병인 셈이었다. 빈의 말에 은호도 그게 뭔지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사곡정의 술잔에 담긴 것이. 사람들의 손마다 들린 술잔, 그 안에 가득히 부어져 있던 황금빛 술.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자 개미처럼 몰려든 이들의 오장육부에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뱀술이라니. 빈의 머리가 어찌래졌다. 정각과 수조를 만든 것은 귀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사람일진데 이 안에서 느껴지는 악의는 보통의 귀들이 지닌 것보다 더욱더 짙었다. 빈이 수조를 노려보았다. 그것이 모두 이 뱀술이었군요. 독한 술이 든 병에 뱀을 넣고 입구를 틀어막아 만드는 뱀술. 그러나 완전히 입구를 봉해서는 안 된다. 뱀이 숨을 쉴 구멍은 남겨놓는 것이 뱀술을 만드는 핵심이다. 그래야 그 안에서 뱀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아 죽을 때까지 독을 모조리 뿜어낼 수 있기에. 그 생각을 하자 신물이 왈칵 올라왔다. 겨우 구역질을 참아내곤 빈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정녕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인가? 이제 어떡할 생각입니까? 은호의 물음에 빈이 품속에서 부적을 꺼냈다. 일단은 이 안에 깃들어 있는 삿된 기운이라도 정화를 해야겠죠. 빈이 부적을 수조의 가운데 부분에 붙였다. 쿵. 동시에 유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진동을 따라 빈의 시선이 움직였다. 잠깐. 은호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커다란 소리가 났다. 쾅. 수조 안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뱀의 새빨간 눈과 마주쳤다. 다시 한번 뱀이 제 몸을 세게 유리벽에 부딪혔다. 쩌적. 커다란 소리를 내며 수조의 유리에 금이 갔다. 그러고는 피할 틈도 없이 독한 술이 빈의 몸에 쏟아져 내렸다. 으아악.
미끈거리고 축축한 뱀들이 득시글거리며 빈의 팔과 다리에 마구 엉겨붙었다. 뜨거울 정도로 도수 높은 술과 뱀들이 내뿜는 김에 숨이 막혀왔다. 빈이 손에 쥐고 있던 사인검을 겨우 뽑아들었다. 번뜩이는 검이 새끼뱀들의 몸을 갈랐다. 촥! 술인지 피인지 알지 못할 것이 빈의 얼굴을 덮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몸에 돋은 소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몸을 휘감은 감촉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빈이 마구잡이로 검을 휘둘렀다.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빈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괜찮습니까? 사방이 피칠갑이었다. 동강난 뱀의 사체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피가 섞인 술들이 바닥을 적셨다. 부르르 떨리던 새끼 뱀의 꼬리가 축 늘어졌다. 저쪽에서 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습니다. 그의 옥빛 두루마기도 술과 뱀의 피에 젖어 있었다. 살아있는 건 더 없는지 확인하려 걸음을 옮기는 빈의 등 뒤로 목소리가 들렸다. 누이. 그 소리에 빈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둠 속에서 작은 발이 가만히 흘러나왔다. 새하얀 버선, 종이끈으로 꽁꽁 싸맨 그 작은 발. 빈의 얼굴이 일순 멍해졌다. 수의를 입은 작은 소년이 어둠 속에서 걸어왔다. 아직 댕기를 들이운 어리고 맑은 얼굴. 누이 나요. 나. 어찌 그 목소리를 모를까. 화나? 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이후 한 번도 입에 담아보지 못한 그 이름을 불렀다. 서문환. 자신 때문에 죽은 남동생의 이름. 맞소. 나 환이요. 나 환이요. 사인검을 붙잡고 있는 빈의 손에서 일순 힘이 풀렸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빈의 눈빛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환아,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리 빌었건만. 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누이, 내가 불쌍하지 않소? 아이의 맑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시선의 끝에 원망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누이, 이제 나와 같이 갑시다. 소년이 손을 내밀었다. 소년의 손은 핏기도 없이 새하였다.